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콜콜콜을 찾아오신 시청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10년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됐었네요. 자, 10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넣어드렸었죠. 개굴개굴 팍팍 이렇게 에너지를 넣었습니다. 10년 만에 이 에너지를 더 강하게 더 높은 힘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장중에 내 종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점심시간 때 여러분들 꼭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다시 혜성같이 나타났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주식 챔피언 멘토님들이 많이 기량도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시각도 많이 높아졌어요. 이 에너지를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니까요. 제가 종목이 고민되신 분들은 언제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들을 낱낱이 우리가 분석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송이고요. 첫 방송에 시장이 좀 빠져서 여러분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시장을 잠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스트롱 바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씁니다. 올해는 시장이 작년에 비해 우리나라 시장은 좀 더 건교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시장의 이제 포인트를 킬링 포인트를 나눠주는 시장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뭐 미국의 관세, 정치적인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은 영향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급 논리라고 우리가 흔히들 봐요. 주기라는 거는 3년마다 주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3년 주기에 이제 리사이클에 다는 시점이다. 이 주축이 되는 거는 연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50, 2,600 라인에 떨어지면 연기금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도 또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또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은 연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의 비중은 작년까지 11% 정도 국내 주식 비중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4%를 더 늘려서 14%까지 비중을 늘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 우리나라 시장의 주식의 이 매수가 40조 정도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3월까지 나홀로 주식시장을 매수하고 있는 건 연기금이다라는 것들이에요. 연기금이 주식을 산다라는 포인트는 오랜 동안 끌고 간다라는 맥점이에요. 그래서 저가의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셔서 올해는 스트롱 바이, 그러니까 종목을 좀 늘리는 전략. 다만 이제 변동성이 센 코스닥 시장보다는 변화가 강하게 들어오는 거래소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올해의 포인트다라는 거고요. 종목이 많은 것보다 종목을 집중해서 들어가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올해는 관세의 영향이 벗어나는 업종들, 특히 이제 식품 관련주, 그다음 화장품 관련주, 엔터 관련주들, 그다음에 내수로 돌아가는 유통 관련주들이 이제 우리가 번외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관세의 영향을 받는 자동차나 배터리 쪽은 약간 힘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도체는 키포인트고요.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면 좀 더 나은 시장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황들이 올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내는 이벤트가 많아요. 이제 관세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고요. 그다음 우리 정치적 리스크, 선고 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이 좀 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지나면 또 다시 시장은 레벨업이 될 거다라는 것들에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흔들리지 말고요. 이번 주는 관망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종목을 줄여서 집중 투자, 대형주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라고 판단하시면 많이 좋은 조건의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첫 방송이고 그다음에 저를 기다렸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오늘은 저희가 이벤트를 합니다. 무슨 이벤트? 종목 상담에 선정된 분들에게 치킨 이벤트를 합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참여하는 방법들 잠시 안내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많이 걱정이 많으시죠? 예, 오늘은 여러분들 주식 공부를 하는 상담이죠. 제 상담은 스터디 상담. 여러분들 주식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하는 방법들을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제 노하우를 담아서 혼신을 다해서 종목 상담을 합니다. 그 종목 상담할 때 심심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담에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치킨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 많이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3153-2641로 전화 주시면 오늘 저랑 1시간 동안 종목을 보고 체크하는 방법들을 같이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GS건설 매수가 비중은요? 25,000원에 8%요. 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이제 올라갈 것 같아갖고 이제 좀 차트 보다가 네. 매수를 했는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좀 주식 네. 되게 힘드시지 않으세요? 네, 힘들죠. 되게 힘들죠. 수익 나는 것보다 손실 많은 거. 근데 우리가 네.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종목을 사기 전에 이 종목이 어떤 거고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건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종목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건설업종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건설업종은 지금 시장의 중심이에요? 아니면 소외돼 있어요? 지금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건설 경기가 안 좋고 금리의 영향을 받고 뉴스 틀면 미분양 났다, 뭐 났다, 건설업계 그 중소기업들 줄 파산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접하죠. 네네. 그럼 이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많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야 되지 말아야 돼. 사지 말아야죠. 그죠? 네. 좀 힘들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렇죠. 그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주식을 사기 전에는 꼭 이걸 한번 생각을 짚고 넘어가면 좀 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요. 그다음에 이 건설업종은 소외돼 있죠. 그러면 네.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질 확률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냐. 첫 번째 접근은 가격 메리트예요. 이 가격이 비싸냐 싸냐. 가격이 싸면 반등이 들어와요. 이걸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건설업종도 순환매가 들어와요. 이제 순환매의 가격에 우리가 보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네. 추가 매수할 수 있으세요? 지금 좀 더 있다가 좀 언제 하면 다른 거 좋을까요? 팔고서 예, 언제 하면 좋을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언제 하냐고요? 예, 우리가 우리가 주식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알려면 우리가 봐야죠. 내가 지금 이 가격이 싼 거냐 비싼 거냐 일단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물건 살 때는 항상 뭐 봐요? 가격 보죠. 내가 살려는 네. 가격이 비싸냐 싸냐 보고 쌀 때 사는 게 좋죠. 네. 그죠? 지금 이 가격은 비싸요, 싸요? 지금은 좀 싼 것 같아요. 그쵸, 맞죠? 이게 싸요. 왜 그러냐면 이게 6만 원대에 갔었고 5만 원대에 갔었고 지금 3만 원을 횡보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게 이제 월봉이라 그래요. 월봉 하나씩 이렇게 잡혀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요 자리에서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네. 그럼 여기가 이제 안 빠진다는 건 뭘 얘기하면 이거 싸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쪽에서 이제 종목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싸요, 그죠? 네. 그럼 언제 살까? 한번 고민해봐야죠.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한 16,000원 정도.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 이 그래프 보고 있죠? 네네. 여기 파란 것들 많이 있죠. 빨간 게 많아요, 파란 게 많아요. 파란 게 많아요. 그 빨간 게 좋아요, 파란 게 좋아요. 빨간 게 좋죠. 그렇죠. 빨간 게 없으니까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빨간 양봉 거란 들어올 거는 때. 빨간 거는 봉이거든요. 그 저점이라 그래, 에너지라 그러거든요. 이제 좀만 더 지나면 여기 양봉이 딱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양봉이 들어올 때 이게 세게 들어올 때 있죠. 여기 보면 봉들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 봉 하나 들어오고 여기 오면 빨간 봉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네네. 움직이죠. 그럼 여기는 지금 뭐예요? 음봉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양봉이 이렇게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사면 이 위에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17,000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가 네. 매수해서 19,500원에 판다 생각하고 종목 홀딩해서 가져가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올해만큼은. 그렇게 전략을 네. 짜는 게 나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양봉이 들어올 때 추가 매수하셔서 19,500원에 매도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전략을 짜우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에요. 네, 꼭 네, 그렇게 대응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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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자, 어느 종목이세요? 셀트리온 매수가 비중은요?
18만 3천원에 10%요. 아, 좀 밀렸네요, 오늘. 그죠? 예, 많이 밀렸네요. 이게 이제 관세 영향을 받아요. 이제 관세 영향이 이제 그래요?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자사주 소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은 그 이제 얘기가 났는데도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면 될까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단기로 볼 종목이에요, 장기로 볼 종목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장기로 봐야죠. 근데 단기 보는 거 오래됐어요. 아니죠. 예. 뭐 장기로 보면 우리가 날씨로 볼 때도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햇빛 질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뭐 지금은 어떤 때요? 비 오는 날이에요. 네, 그죠? 비 오면 어때요? 비가 거칠 거잖아요. 예. 그럼 따뜻한 날이 올 거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을 내가 단기로 볼 거냐, 장기로 볼 거냐 이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럼 이 선생님은 우리가 이 종목을 샀을 때 난 단기로 볼 거야, 장기로 볼 거야. 이거를 가지고 살 거잖아요.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로 좀. 그죠. 샀어요. 좀 1년, 2년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예. 종목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밀리면 사는 건 어떨까요?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추가해서 하면 여쭤보려고요. 돼요. 여기 보면 여기 한번 예.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이제 이 박스권이라 그래요. 가격이라는 거는 저항을 받게 되고 또 떨어지면 지지를 받아요. 그게 이제 저항과 지지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한번 봐봐요. 셀트리온을 흘러오는 가격들을 한번 봐봐요. 셀트리온은 어때요?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가격의 변화예요. 그게 이제 수급 논리라고 하는데 이 셀트리온의 변화된 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월봉이라 그래요. 여기 봉 하나 있고 여기 봉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라인들이 어때요? 이렇게 잡고 있죠. 예. 그죠? 지금 이 가격은 싸요, 비싸요? 지금은 싸다고. 그쵸, 보이긴 맞죠? 한데. 근데 오늘을 보면 무섭잖아요. 예. 그죠? 요즘 계속 빠지니까 무섭죠. 근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거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예. 이렇게 맞아요. 보면 많이 안 듣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예. 봐보세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야, 이거 많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이거 많이 빠지잖아요. 그죠? 예. 예. 이거 이렇게 보면 또 아니네. 많이 빠진 것 같진 않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냐 짧게 보냐라는 거예요. 그럼 길게 봤을 때는 이 가격은 우리가 추가 매수해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단기로 본다 그러면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제약바이오의 관세 영향이 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이 자동차, 그다음에 오늘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살짝 밀렸던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지나면 희석이 돼요. 오늘 이제 새벽에 발표가 나면 관세 영향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제 반등이 돌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라면 추가 매수해서 좀 끌고 가고 목표가는 20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박스권 매매한다 생각해서요. 조금 더 오늘 내일 정도 있잖아요. 내일 장이 한 번 더 밀린다 그러면 추가 매수 하셔서 20만 원에 판다라고 해서 여기 박스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장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신세계. 신세계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20만 9,990원. 마음고생 되게 커셨겠어요. 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셔갖고 얼마나 이게 떨어지는 것만 봐갖고 많이 힘들으셨겠다. 그죠? 예, 좀 16만까지 올라갈 정도 갔더만은 네, 또 떨어졌죠. 빠지네요. 또 빠지죠. 예. 이제 또 올라갈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세계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업종이냐면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이마트, 유통업종이잖아요. 그죠? 예, 유통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는 유통을 우리가 지금 하는 유통이라고 하면 이제 소비하고 연결돼 있어요. 소비하고 연결되는 건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소비를 많이 해요. 소비를 많이 줄였어요. 최근 2, 3년 동안 소비를 많이 줄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관련주는 첫 번째는 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한번 강하게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가서 밖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백화점 가서 내가 물건을 많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줄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은 이 주가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좀 빠진 건데 이제는 이제 무슨 이슈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1월 들어서 2월, 3월까지 16만 원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예, 그 이유는 뭐냐? 이제 내수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슈와 내수 시장이 많이 지금 침체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내수의 부양 정책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바턴업이 돼요.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살 수 있는데 이제 비중이 좀 높으시잖아요. 예. 혹시 이거 추가 매수할 수 있어요? 오늘도 두 주
그렇게 대상금이 늘려나가시는 거예요. 들어왔길래. 맞아요, 선생님. 예. 천천히 이 가격은 우리가 이제 매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관세 영향에 벗어나는 건 내수예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는 게 뭐 현대백화점, 신세, 뭐 이마트 이런 그 롯데쇼핑 이 내수 쪽으로 돌거든요. 그게 예.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중국에서 방문객들이 이제 비자가 면제돼서 이제 많이 방문객들이 올 거예요. 그럼 백화점 매출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이 가격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쭉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와, 저도 오죽하면은 16만 몇천 넘었을 때 얼마 팔고 싶더라고요. 이제 2년도 넘은 것 같아요. 예,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생님 지금 팔고 싶죠. 예. 그럼 다른 사람도 팔고 싶을까요? 안 팔고 싶을까요? 지금은 못 팔고 네. 16만 그때 갔을 때 팔고 싶더라고. 근데 이번에 팔지 마세요. 이번에 얼마 정도? 업사이클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저점이라 그러는데 예. 한 번 더 찍고 올라가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다 보면 16만 원 넘어갈 거예요. 그럼 16만 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16만 넘어가면 다시 전화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때까지 팔지 마세요. 알겠죠? 예, 올해는 예. 주식을 대형주 위주로 파는 시장이 아니에요. 견디는 시장이고 견디다 예. 보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는 종목을 파는 게 아니에요. 견뎌야 돼요. 견디다 보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홀딩하고 16만 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저 DB하이텍이요. DB하이텍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6만 100원이요. 6만 100원에 사셨어요? 20%. 20% 사셨어요? 좀 밀렸네요. 최근에 사셔서. 그죠? 오래됐나요, 이거? 네,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그럼 마음고생 되게 심했었겠다. 그죠? 그죠?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냥 여유가 좀 있어서 네, 맞아요. 제가 물 타면서 기다린 거예요. 맞아요. 주식은 무조건 여유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신용 쓰지 네. 말아라, 미수 쓰지 말아라, 남의 돈 가지고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주식의 경험이에요. 그러지 네네. 아니고 내가 여윳돈만 있으면 수익 날 확률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을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커요, 작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네. 시가총액이 크고 이제 펀드멘탈이 있는 기업들은 시간만 있으면 거의 다 제자리 가격을 찾아가요. 이게 이제 네.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DB하이텍은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상담원들 주식 많이 사라 그러죠. 제가 원래 주식 사라고 얘기를 잘 않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는 주식을 좀 늘려야 될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네네. 컨트라 그래요. 역사를 네. 보고 올해는 이제 수급 논리로 봐서 오늘 또 연기금이 사주잖아요. 그건 뭐냐 지수를 방어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네. 핵심 킬링 포인트예요. 킬링 네네. 포인트는 연기금이고 연기금 산 건 주식을 안 팔아요. 이 네. 기관 투자자들 특히 연기금은 한 번 주식을 사면 안 팔아요. 그러면 네. 이 자리는 싸다고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공매도를 떼든 관세를 오든 외국인들을 팔든 그 자리를 연기금이 잡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들은 우리가 이제 미국을 보는 게 아니라 중국 쪽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레거시 네. 반도체 디넷 값들이 이제 상승이 이제 주기로 돌아와요. 이제 업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여유가 되면 이런 종목들 사놓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중국 모멘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여유가 되면 더 사서요. 요 65,000원, 6만 5천 원, 요 나이까지는 올해 이제 첫 나이는 5만 5천 원 넘어가면 6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5만 5천 원까지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5만 5천 원까지 가서 우리가 놀링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5만 5천 원 들고 가고 그때 한번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늘릴 수 있으면 조금만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5만 5천 원 판다 생각하고 근데 네. 장중 변동성이 세잖아요. 네네. 이 변동성은 지금 특징이 요즘은 변동성이 되게 세요. 예전에는 주가가 조정을 주면 특히 이제 대형주나 소형주나 코스닥이나 주가의 프로테이지 변동성이 되게 세요. 우리가 네. 이제 통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네네. 이후로 이제 변경된 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면 50% 빠져요. 그게 조정이에요. 예전에는 30%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요즘은 네네. 코스닥가는 50% 빠진 건 양호한 거예요. 변동성이 네. 세졌다는 거예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30% 정도 이 조정이 와요. 예전에는 네. 15%에서 20%면 조정이 끝났거든요. 우리가 네네. 빅데이터 통계를 돌려보면 변화된 거는 그래요. 그래서 30% 빠지고 50% 빠져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은 우리가 매수가보다는 30% 이상 빠지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건 양호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의 이 펀드멘털이나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해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럼 추가 매수는 어디에서 하면 될까요? 이 자리에 좋아요. 이제 주가가 지금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보냐면 가격의 위치를 봐요.
네네. 우리가 무조건 우리 건 가격 이론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되게 조그만 시장이라 우리가 펀드멘탈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기는 조금 시장이 약해요. 그래서 센티라 그래요. 시장의 네네. 심리, 그다음에 가격 이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가격이라는 건 여기 한번 보면 우리가 흘러온 과거를 가격을 보는 거예요. 이거 잘 보면 여기는 싼 자리예요, 비싼 자리예요? 지금 여기 좀 노란 중간 거는? 정도. 비싸죠. 네. 여기는 최꼭대기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고점이라 그래요. 여기가 고점. 네. 여기가 네. 노란 거 고점.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저점. 그죠? 그럼 이 가격은 싼 가격이에요, 비싼 가격이에요? 아, 좀 싼가? 맞죠. 그러면 이 종목이 네.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이제 변곡점은 중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5025 반등이라 그래요. 네. 고점에서 주가가 50% 빠진 자리가 이제 저점이 거의 형성돼요. 이 종목은 고점이 85,000원이잖아요. 거의 4만 원 언저리에서 저점이 나왔거든요. 그럼 반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주면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50%는 빠져요라고 했던 게 고점 찍으면 50%는 빠졌다가 반등 들어와요. 그 자리예요. 그러면 반등을 네. 줄었단 말이에요. 50% 빠진다 네네. 해서 그러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들어오냐 그러면 반가까지 올라와요. 그게 55,000원, 6만 원까지는 기술적으로 툭 올라와요. 이게 이제 아. 공통된 특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 로직을 집어넣어서 그래요. 이제 예전과 다르게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이 로직 매매를 해요. 그래서 이 가격을 프로그램으로 돌려요. 이게 이제 짜여진 틀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네. 55,000원, 6만 원까지 수익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사가지고 끌고 가세요. 그러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손해 안 아, 보고 나올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나쁘진 않아요. 그걸 네. 이제 내일 사는 게 돼요. 내일 종가. 왜 그러냐면 오늘 내일이요? 새벽에 관세에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있죠. 네. 여기 이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또 금요일 날도 우리가 이제 선고 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시장이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네. 이렇게 한번 매수해서 끌고 한번 가보세요. 네. 잘 건강하시고요.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멘토님 팬입니다. 멘토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네, 매수가 비중은요? 2,150원에 20%입니다. 멘토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 종목? 제가 멘토님 네. 이게 2,800원 아래에서 그냥 계속 월급날마다 계속 사모을 생각인데요. 왜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일단은 차트상에 저점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냥 떨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넣어놓은 20%가 네. 큰 돈이 아니라서요. 그냥 계속 월급 들어올 때마다 계속 사모을 예정인데 멘토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반대요? 네. 예. 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총이라 그래요. 네네.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 이거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한번 잘 봐봐요. 네. 625억. 예. 커요, 작아요? 작아요. 되게 작으면 얘가 뭐가 일어나면 변동성이 일어나죠. 네네. 변동성이 되게 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우리가 네. 예상했던 실적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테마로 움직여요. 네. FSD 그 자율주행 이쪽이 돼야 네네네.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네네. 그럼 이 변동성이 되게 작고 평상시에는 또 거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 예. 한번 봐봐요. 이게 보면 막 지저분하죠. 이렇게 보이세요? 네네네네네. 이게 왜 지저분하냐면 얼굴이 여드름이 많이 났을 때가 좋아요. 여드름이 없을 때가 좋아요. 없을 때가 좋죠. 근데 왜 여드름 난 걸 사신 거예요. 그럼 치료해야 될 거잖아요. 그 치료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럼 이거 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좀 이해가 빨리시죠? 예. 여드름 많이 나서 치료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그 돈도 많이 들죠? 네. 그다음에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우리가 모아가는 건 좀 리스크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펀드멘탈이나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뉴스만 들어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세력주라 그래요. 네.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꿔야 돼요. 네. 내가 내 월급을 정말 어렵게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장기 투자할 거야. 그러면 좋은 거 되게 많지 않아요? 네네. 뭐 싼 거 많잖아. 삼성전자도 지금 싸지. 대한민국 박앤세일 하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멘토님. 그걸 우리 생각을 살짝 바꾸면 내가 장기적으로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종목은 세력들이 막 갖고 놀아 장난을 쳐. 그다음에 거래도 않고 막 지저분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 내 돈을 시간을 줘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좋은 걸로 우리가 변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대형주죠. 근데 지금 대형주가 다 50% 정도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걸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대형주로 가요. 그래서 이거 모으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제 알겠습니다. 유통 물량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네. 여기 딱 보면 이제 거래라 그래요. 주식은 거래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호가라 그래요. 여기 보면 호가 어때요?
5주, 20주, 예, 예, 50주 예. 이거 세력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예, 이런 예. 주식을 우리가 사 모으기에는 무섭잖아요. 이거 1000주 예, 팔려면 15가가 빠져요. 훅 밀려요. 그래서 막 장중에 네. 훅훅 밀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또 신용도 있어요. 신용도 한 3%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딱 들어 올릴 거예요. 조만간에 네.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이제 매집이 끝날 자리라 한 번 움직일 거니까 2,100원 정도 탁 올라오잖아요. 그럼 딱 네. 팔고 나와버리고 손해 없이 네. 나와도 돼요. 그때 팔고 다른 거를 우리가 분석해서 들어가는 거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멘토님. 무조건 대형주가 가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멘토님. 조그만 종목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멘토님. 그렇게 전략. 그래서 수익 내고 나오세요. 조만간에 네, 움직여요, 감사합니다. 이거. 그때 잘 네. 파세요. 2,100원에서 2,200원에 매도한다고 생각하고요. 조만간에 네. 움직일 거니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이제 저희 12시부터 1시까지 계속 상담하니까 전화 많이 주실 거죠? 네, 네, 월요일부터 너무 금요일 우리 감사합니다. 멘토님들이 기다렸어요. 예, 여러분들 시청자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니까 꼭 저희 12시부터 1시까지는 주챔 콜콜콜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호텔 신라고요. 매수가 41,000원 정도 되고 아, 20% 네. 갖고 있어요. 이거 되게 힘드시죠? 너무 힘들어요. 그죠? 예. 막 이게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게 이제 실적 베이스라 그래요. 근데 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좀 여유가 있으세요? 여유요. 네. 약간은 있는데 엄청 많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직격탄을 맞잖아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호텔신라가 잘 가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과의 문화 교류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중국이에요. 여행객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한알령과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죠? 네, 맞잖아요. 이게 우리가 막 그런 네네. 영향이 여지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 미국과의 중국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중국과 미국과가 되게 안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 이제 외교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자꾸 러브콜을 보내요. 야, 우리랑 네. 협업하면 어떨까? 미국이 괴롭히니 음. 너희 나라 우리나라 교류하면 어떨까? 이게 이제 처음에 풀린 게 이제 문화 교류예요. 한알령이죠. 네. 그다음에 네네. 또 우리나라 이제 중국 갈 때 이제 비자 면제, 우리나라도 역시 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들어올 때 이제 비자 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문화 교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텔신라는 지금은 힘들겠지만 네. 저의 견해는 이 가격이라면 조금 더 네. 내가 연말까지는 끌고 갔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 되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분명히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는 가격대예요. 네. 이게 아, 업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러거든요. 네. 이게 사이클이라는 거는 우리가 3년 동안 돌아요.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낼 때 보면 리사이클이 3년 돌아요. 그 3년이 네. 올라가고 3년 떨어지고 3년 올라가고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이 사이클이 네. 이제 주기적으로 돌아요. 그 업황의 네. 둔화가 이제 리사이클이라 그러는데 경기 순환 사이클은 똑같아요.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모든 악재를 다 반영한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레벨 단위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55,000원에서 6만 원이에요. 여기까지는 네.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네. 좀 힘들죠. 다른 건 다 가고 네. 나는 내 거만 자꾸 떨어지고 움직임이 없기 네. 때문에 되게 힘들고 답답하니까 요거를 이겨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아, 있어요. 그래서 네. 호텔신라라면 지금 가격은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네. 그래서 51,000원에서부터 조금씩 사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네. 비중이 처음에는 뭐 5주, 10주 이렇게 사다가 네. 나중에 막 물 타다가 막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지금은 우리가 결과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결과는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저는 나쁘지 네. 않다고 생각해요. 이 가격이라면. 아, 이게 네.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나쁜 네. 자리는 아니에요. 왜 그러면 한번 사볼 아.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틀린 아, 건 네. 아니고 시장 네. 자체가 작년 10월부터 시장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지금 산 가격에 비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다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더 큰 종목들이 더 많이 빠졌는데 내 건 좀 덜 빠졌으니 다음에는 내게 먼저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심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되게 네,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격의 왜곡, 시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움직임의 흐름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네. 모든 주식에 빠졌고 내가 2차 전지 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견딜 수 있는 힘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저는 상반기까지는 견딜만한 가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네. 좀 밀리면 좀 더 같으면 더 사요. 이게 음. 내가 갖고 있다면 전 사가지고 네. 올 상반기까지 가져갈 거예요. 분명히 상반기. 놀자주 관련주로 레벨업이 네. 돼요.
왜 그러면 네. 엔터주 그다음에 이제 관광 관련주들 이게 상반기 네. 때는 한번 레벨업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센티적으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좀 끌고 네. 가는 전략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45,000원 되면 매일매일- 꼭 전화 주세요. 네. 네, 그럴게요. 너무 걱정하지 감사합니다. 마시고요. 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죠. 필드에서 여러분들 많이 봬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주식은 팔기 전에 손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에요. 거기에 흔들리는 게 인간의 심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주식 심리하고 이걸 이제 멘탈 코칭이라 그래요. 이 주식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팔기 전에는 손실도 아닌데 또 수익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울고 웃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 심리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같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경험의 노하우의 암묵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럼 얼마만큼 시장에 녹아있는 이 경험이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그 노하우를 제가 강연회 때 여러분들 만나서 많은 공유를 해요. 그러면 좀 안정적인 심리를 가다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토요일은 수원에서 강연회 하고요. 일요일은 부산에 갑니다. 부산에 이제 오랜만에 가고요. 수원에도 오랜만에 가니까요. 많은 분들 심리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저 얘기를 조금 귀담아 듣는다면 주식시장 견디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시간과 장소 잘 보고요.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12주 1시 주책 콜콜콜 여러분들의 콜을 언제든지 받고 여러분들의 종목에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12시부터 1시는 꼭 주책 콜콜콜 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선생님 팬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자, 제가 어떤 안녕하세요.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어느 종목이세요? 제가 진짜 고민되는 거는 다른 분이 신청을 했다 그래서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찾았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28,500원에요. 네. 20%요. 이게 좀 그러니까 누가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알래스카 LNG 그것 때문에 네네. 그냥 좀 담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이제 주식 살 때는 우리가 딱 네.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살 때 우리가 네. 다른 거 보지 않잖아요. 뭘 보냐면 시세를 보잖아요. 시세 그죠? 네. 뭐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뭐 철근값이 몇 개 들어갔는지 하나도 안 보고 가장 높았을 때 가격과 가장 쌌을 때 가격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를 잘 봐봐요. 최근에 가격이 제일 쌌을 때가 얼마였냐면 14,000원, 17,000원, 16,000원대고요. 가장 네. 비쌌을 때 3만 원이에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얼마예요? 이거 28,000원에 있죠. 네. 그럼 여기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높으면 올라갈 확률도 있겠지만 떨어질 확률이 더 있겠죠. 그죠? 네.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됐냐 안 반영됐냐 이거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샀을 때 내가 얼마만큼 수익을 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절대 높게 사면 안 돼요. 네. 다음부터는 사실 때는 어떻게 해요? 가장 쌌을 때, 가장 비쌌을 때, 내가 네. 살라고 하는 위치를 보면서 때 이 가격이 좋냐 안 좋냐로 봤을 때는 높잖아요. 그러면 사지 않으면 돼요.
네.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네.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원전이라는 부분들이잖아요. SMR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 원전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이제 데이터 센터라 그래요. 이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패키지로 들어오는 게 SMR이에요. 그래서 네. SMR 관련주는 이 원전 관련주는 올해 좀 잘 봐야 돼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또 뭐 우리나라 시장은 뭐냐면 이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주도주가 되게 얕게 들어가거든요. 짧아요, 기간이. 그래서 네. 이번에는 좀 잘 팔고 나와야 돼요. 수익을 볼라가지 말고 우리가 잘 나온다 생각하고 나와야지. 않으면 이제 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다음에 아니면 정책이라고. 선생님 네. 그냥 저기 추가 매수를 좀 더 할까요? 아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잘못하면 밀려요. 잘 팔고 나와야 돼. 아니면 밑으로 쇼티지가 나와요.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뭘 보고 얘기하냐면 이제 가격의 위치를 보고 이제 분산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이런 걸 보거든요. 네. 그건 이제 위에서 보면 여기 보면 3월 달에 일단 첫 번째 가격이 높죠.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 상승했죠. 그다음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네. 여기 횡보라고 하거든요. 횡보가 네네. 길다는 건 뭐예요? 변곡이라 그래요. 변곡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판단하는 게 이제 변곡 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제가 네. 좀 굵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이게 한 달 내내, 3월 내내 여기서 횡보했잖아요. 네. 이 횡보해야 한다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 변곡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근데 이 종목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네. 그건 뭐냐면 위쪽에서 횡보했던 가격을 방어하다가 누군가가 매도세가 많이 세서 밀린 거예요. 그건 뭐냐? 네.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밑으로 쳐지겠다라는 신호를 보내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라갔으면 벌써 올라갔겠죠. 근데 한번 밀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네. 올라오면서 팔아야 돼요. 아니면 잘못하면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종목은 26,000원, 27,000원 오자는 거 팔아야 돼요. 팔지 않으면 힘들 수 있어요. 26,000원이에요? 네. 그리고 종목 바꾸세요. 왜 그러냐면 이 정책주는 원전의 정책은 이제 이 정권의 정책이랑 같거든요. 원전주는 전 정권 때 되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원전주들이 좀 이슈를 많이 받았죠. 정책으로.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이 변곡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잘 팔고 나와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러지 않으면 손해 많이 봐요. 더 사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한 번 더 반등 들어올 거예요. 네. 저는 이거라도 추가해서 전부 2차 전지를 많이 갖고 있어서 네. 이거라도 추매를 해서 이제 shum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제 봐봐요. 네. 이제 우리가 방법론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보면 두산 엘리베이터를 더 살라고 하는 이유는 더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가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어서 그러고 2차 전지는 더 떨어져서 못 사는 거잖아요. 무서우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죠? 더 사면 더 밀릴 것 좀 같잖아요. 많이 그죠? 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네. 하냐? 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2차 전지가 네. 나아요. 지금은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잘 드릴게요. 이제 기존에 있는 종목을 더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 새로운 단가로 사세요. 내가 비중을 산다? 그럼 현 단가로 종목을 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기존에 있는 네네. 거 말고 새로운 계좌로 새로운 단가를 사는 거예요. 이거 10% 네네. 살 바에는 그거 사서 이쪽에 올라오잖아요. 가격이 쌓이면 네.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거 팔면 네. 돼요. 그게 훨씬 더 유리해요. 다른 계좌로. 네, 다른 계좌로, 다른 계좌 네네. 단가로 이걸 살 바에는 그걸 사서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네. 들어올 때 그때 팔아서 수익을 좀 손실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그게 오히려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걸 더 사는 네. 것보다. 알겠죠? 네. 그렇게 대응하고 요 가격은 26,000원, 27,000원에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SKC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3만 5천 원짜리도 있고 16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SKC 사셨어요? 예. 네, SKC는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예, 유리기판이라고 좋다고 그래서. 맞아요. 나쁘진 않아요. 예, 나쁘진 예. 않고 유리기판은 오래 잘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변동성이라 그래요. 예. 이제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제 이 흐름을 잘 우리가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유리기판의 모멘텀은 SKC가 제일 빨라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LG 이노텍이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 이 변동성이 세요. 이 움직임이 되게 세요. 왜 그러냐면 가볍기 때문에 변동성이 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이 종목을 단기로 볼 거냐, 장기로 볼 거냐 이게 포인트예요. 전 장기로 좀 보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어떤 게 걱정이 되세요? 근데 더 사도 될까? 더 사요. 더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패턴이라 그러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양치하고 세수하고 회사 가죠. 이게 이제 패턴이잖아요.
예, 예. 주식이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여요.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주봉파라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한번 이렇게 봐봐요. 여기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잘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보면 여기 되면 주가가 어때요? 뽕 하고 올라오죠? 이렇게 쭉 올라오죠. 예. 이렇게 뚝 올라오잖아요. 그죠? 뚝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여기 되니까 어때요? 주가가 뽕 하고 내려오네요. 그죠? 내려오죠. 예, 예. 그다음 또 여기 가격 오니까 어때요? 쭉 하고 올라오죠. 그럼 또 다시 요 가격 왔거든요. 그럼 요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맞아. 그럼 사면 돼요. 네. 그러면 쭉 다시 올라와요. 그럼 어디까지요? 요 17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얼마요? 17만 원. 아. 이걸 우리가 박스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주가는 예. 요 안에서 움직여요. 요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 가격 되게 좋아요. 지금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여기서 또 다시 17만 원까지 올라올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바닥이라 그래요. 이제 바닥은 이제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 라인대로 그대로 움직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는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네. 올라가는 이유는 유리기판 이쪽이 네.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도 괜찮아. 난 추가 매수해도 되는 자리야. 라고 해서 우리가 견디면 돼요. 올해는 대형주 장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많이 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아, 그럼 얼마에 하면 될까요? 살 9만 때 원까지? 봐봐요. 우리가 또 아이디어를 잘 볼게요. 여기 예.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이 빨간 봉 있죠. 여기 파란 봉이 있고 예, 예. 빨간 봉이 딱 나오면 어때요? 주가가 팡 하고 올라오죠. 여기 봐봐요. 예, 예. 땅 오고요. 여기도 빨간 봉이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예, 빵 네, 하고 올라오죠. 그죠? 네. 그 여기도 빨간 봉이 들어올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죠. 파란 봉보다는. 그죠? 빨간 봉 예, 들어올 지금 때 사야 되나요? 이거 파란 봉이잖아 지금요. 다음 예. 주에 빨간 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 빵 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럼 빨간 봉 때 사면 돼요. 그럼 가격을 빨간 보면 가격을 보면 9만 원대, 9만 원대나 10만 원대, 10만 원 살짝 밀리면 사시면 돼요. 9만 8천 원, 10만 원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 하셔서 그냥 올해는 끌고 간다 생각으로 끌고 가요. 알겠죠? 아, 선생님. 네. 제가 네. 딴 주식 있는 걸 다 팔아갖고 여기다 다 몰빵할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올해는 주식을 파는 시장이 아니에요. 견디는 시장이라 주식가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번 4월 초까지 지나면 또 반등 들어올 거예요. 팔지 마요, 주식. 어느 정도 올라올 때 팔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다 팔아서 이쪽으로 가지 말고요. 올라오면서 팔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내일 제가 또 나오거든요. 예. 그럼 또 상담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치킨 받으면 되고 치킨 먹으면서 공부하는 거죠. 어때요? 예. 알겠죠? 그렇게 해보세요. 네, 아, 예. 네 건강하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수고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네, JRP 73,100원에 한 2% 정도 되고요. 네, 아, 제가 이거를 그 0.382 정도까지 조정이 오겠다 싶어서 산 건데 현재 0.618까지 내려서 이게 절반 그 이하까지 좀 내려가지고요. 네네. 추가 매수 의미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 이제 시청님이 얘기하는 건 피벗이라 그래요. 네. 지금 돌리는 자리를 피벗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네. 자연현상이나 또는 되돌림 구간이는 우리가 얘기할 때 피벗 테이블 가지고 돌려봐요. 그래서 이제 네.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이 일어나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잘 안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네. 그게 맞은다면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돈을 벌겠죠. 그렇죠.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만 참고 지표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리는 자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돌아가고 어느 정도면 돌아간다 이런 라인들이 있어요. 이게 네네네. 이제 돌리는 자리인데 이건 맞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할 뿐이에요. 왜 거기서 무너지면 또 다른 내용들이 가지고 우리가 접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아. 딱딱 떨어지면 좋겠죠. 볼린저 밴드 가지고 매매하고 구름대 가지고 네. 매매하고 네네. 이런 걸 보는데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예요. 그다음에 추세라 그래요. 이 추세가 지금 살아있냐 아니면 추세가 꺾였냐. 그다음에 추세가 어디까지 꺾였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격이 중간값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이 가격이 얼만큼 떨어졌고 얼마에 지지를 해주냐 그게 중간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안 팔면 어떻게 돼요? 1,000원짜리를 안 팔면 990원에 팔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사시죠? 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요. 그래서 이제 네네네. 1,000원짜리 단수를 내려놔요. 그럼 10원 차이인데도 야 싸다고 느끼거든. 그럼 이제 990원이 안 팔리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세요? 1+1 주어. 네네네. 그죠? 그러면 사람이 사요. 아,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마트에 가면 1+2 봤어요? 없죠.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50% 마진을 주고 봐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피벗보다는 되돌림 구간을 보는 게 아니라 저점과 고점의 이 중간값 딱 여기 있어요. 그죠? 이거 한번 보면. 근데 지금 현재 중심값에서 빠져가지고. 그렇죠. 뭐 오케이. 여기 딱 중심 가격이라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피벗보다는 사분화 분할법을 봐요. 여기 보면 이제 네네. 주가를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꼭 이렇게 올려봐봐요. 이렇게 보면 사분할이라 그래요. 근데 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가격대로 이렇게 움직여요. 하나, 여기 둘 하나, 그다음에 여기 둘, 여기 딱 중간값이 중간을 깼죠. 네네네. 근데 중간을 깨고 깼어요. 옆에서 어때요? 딱 잡고 있죠. 이 가격. 네.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건 얘가 왜 빠졌냐를 봐야 돼요. 잘 가다가 얘는 엔터 관련주인데 엔터 관련주 좋았는데 다 잘 갔어. 그래서 다 가죠. 화이브, YG엔터, SM 네, 다 가는데 맞아요. 예, 이건 왜? 예. 실적 발표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서. 아. 실적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잡아줬어요. 그 이유는 이제 모멘텀이에요. 이제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네, 실적이라는 건 일회성 비용이에요. 그래서 2분기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주가가 빠지지 않고 계속 옆으로 네, 도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넣어놓다 그런 거는 위로 갈 확률보다는 밑으로 갈 확률보다는 위쪽으로 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게 모멘텀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2%면 추가매수 하셔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싸게 저도 살수 있는 지금 고민 기회잖아요. 중이라서. 네. 추가매수해서 가져가세요. 네.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가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을 보는 거예요.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지? 이게 중국과의 그렇죠. 관계, 한한령 해제 이쪽을 보는 하나요. 게 되고 예, 예. 내수는 관세 영향을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앵커주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보고서 제가 들어간 건데 나쁘지 않아요. 조금 일찍 들어갔네요. 맞아요. 조금 약간.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시 레벨업이 비중은 돼요. 적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해서 이제 끌고 한번 가보세요. 네. 나쁘지 고맙습니다. 않고요. 네. 85,000원 되면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건- 제가 알아서 그 네. 정도는 보고서 하겠습니다. 네, 너무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셔가지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이제 유튜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유튜브 올라온 상담도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버티 참 고민이 많은 종목이죠. 예. 참 이 그 에코프로버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은 공통된 그 상황들일 거예요. 뭐 가격은 69,700원의 비중 30%네요. 싸게 사는 한 번 더 쇼티지라 그래요. 이건 이제 공매도의 영향이 있고 관세의 영향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숏커버링이라 그래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숏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게 어디냐? 7만 원짜리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 반등 들어와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세가 들어올 때 변동성이 세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말고요. 조금만 더 곁티다가 다음 주에 반등을 노려서 나오는 전략이에요. 손해 보지 말고 7만 원에 목표가 잡고 대응하셔도 되기 때문에요. 이번 주는 넘어가야 돼요. 내일 이제 관세 영향이 이제 발표가 되면 그때 이제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재료 소멸이라고 그러거든요. 악재 반영이에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 양봉이 들어오는지 보고요. 양봉이 들어온다고 7만 원을 팔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견뎌보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유튜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있나요? BHI 신청이 들어왔네요. 예. BHI 매수가는 22,200원, 비중은 10%. 올해 좋아요. 예. 이제 BHI는 이제 LNG 쪽 이쪽을 보고 이제 기자재 쪽이라 그래요. 그래서 S&T 에너지 그다음 BHI는 올해 계속 잘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모멘텀이라 그러는데 이제 미국의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단기적인 이 가격보다는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써서 목표가는 25,000원까지 이제 놀링해서 가는 전략. 물량을 좀 더 모으면 돼요. 올해는 이제 스몰캡 종목 중에 하나를 눈꼽아 본다면 이 BHI나 S&T 에너지 이쪽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이 되고 기관이 들어오거나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스몰캡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빠진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모멘텀을 보고 25,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쭉 가져가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상담이 끝났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10년 만에 뵀는데요. 제가 10년 동안 많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릴 거니까요. 12시부터 1시까지는 주챔 콜콜콜 채널 고정하시고요. 제가 내일도 나옵니다. 내일 나와서 여러분들 또 종목 봐드릴 거니까요. 오늘 책대기 안 되신 분들은 내일 또 전화 거셔서 우리가 치킨을 또 먹는 이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립니다. 자, 치킨 받으신 분들은 꼭 치킨 드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제 영상을 또 보고 공부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에는 수원, 토요일은 수원, 일요일은 부산에서 진행하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상담하는 내용은 그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연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는 내용들은 투자의 조언일 뿐입니다. 같이 상승 하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요. 잘 조언을 판단을 잘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